네, 2023년 3월 4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먼저는 문재인, 그 다음엔 이재명이 주사파의 아바타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용어들이 민주당 내에서 너무 자유롭게 쓰인다라는 말도 거듭해왔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조금 나와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을 움직이는 운동권, 그러한 운동권을 떠받치고 있는 민노총, 그러한 민노총을 조정하는 자주통일, 민중전의, 그러한 자통을 규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 민중전의, 줄여서 자통이죠. 자통이 북한에는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우리게 정부 조직의 행정부죠. 행정부에 보게 되면 외교부, 국방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 국힘당이라면 국힘당에 가게 되면 다시 외교를 다루는 무슨 부가 있을 수가 있고 국방을 다루는 부가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그런 건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만은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 가게 되면 정부 조직인 국무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자꾸 바꾸는데 어쨌든 거기에 외교부, 국방부 이런 게 있고 그 공산당 조직에 다시 외교부,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공산당은 노동당이라고 그러죠. 그 노동당에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부서 밑에 문화교류국이 있는데 이 대남 담당하는 부서에서 남조선 혁명을 추진합니다. 그들이 이 북한의 공산 조직이 남한 공산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간첩들은 대개 이 노동당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노동당 문화교류국에서 강령과 규약을 하달받았다. 당에는 강령이 있고 규약이 있는데 그러한 자통의 강령과 규약을 노동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는 겁니다. 이 자통의 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 자주 역량을 묶어 자주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런 거를 강령에 넣는 단체가 지금 있을까요? 이거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적인 강령입니다. 그리고 규약에는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들의,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빼고. 근데 위대한 대원수, 북한에서 대원수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김일성,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원수, 김정일은 조선인민군의 대원수로 그렇게 그들은 모시고 있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혁명 위협을 계승하신 김정인 원수님을, 여긴 또 김정은을 넣습니다.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아주 북한 말이죠.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 이래놓고 자기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죠. 혁명 조직이 아니라고도 하고. 이 자통 조직원들은 작년 3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죠. 그리고 5월달에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때 북측에 강령과 규약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강령과 규약은 이제 새로운 조직원이 가입할 때 선서하면서 뭐 받아들이겠다, 따라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러한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작년인가요? 그 대우조선 거제도에 가면 있죠.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하청업체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직원들 노조도 아닙니다. 그 하청노조 부회장이 대우조선에 들어가서 스스로 감금이 돼가지고 장기간 투쟁을 했었죠.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장기간 시위를 한 거는 북한과 관련된 겁니다. 이 대우조선 하청노조원으로서 장기간 대우조선에서 혼자 시위를 했던 사람은
자통 조직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후비로 육성하라. 후비란 말은 잘 안 쓰는데 뒤에서 준비하는 예비대로 육성하라. 이런 겁니다. 하여간 공산주의 세력들은 선서를 꼭 시키죠.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받들어.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꼭 조폭처럼 만듭니다. 자통 규약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정일주의 조직이며 경애하는 김정한 원수님의 전사로서 전위 조직의 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다한다. 근데 웃긴데 이게 결사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저도 굉장히 한국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가 모순이 많다고 보고 그걸 뒤집는 혁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다 젊은 시절에는 공산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끝까지 가면은 또 어리석더라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혁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혁명하란 말이 매우 멋있지만 그 고단한 삶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강인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지구상에 출연했던 수많은 성인들도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아주 좋은 세상 만드는 혁명에 실패하고 갑니다.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속적인 것과 또 영원한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뭐 아주 성스러운 걸 추구하지만은 몸은 먹어야 되고 뭐 욕심을 채워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 속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 그 충돌에서도 욕심이 이기죠. 그래서 자꾸 사회를 끌어내립니다. 이게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좋은 혁명을 하자고 하지만 빈곤의 보편화, 불법의 평등화를 만들어서 아주 편하게 살자.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양육강식을 만들자는 게 공산주의라는 걸 보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은 거죠. 네,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통이 민노총을 움직였고 민노총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의심들을 계속 받고 있죠. 이러한 자통과 민노총이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느냐? 민주당을 지원합니다. 주사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주사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그게 문재인이었고 그게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도 포함되죠. 네. 뭐 각기 다른 파지만은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세력부터 택하는 거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L 계열이 PD 계열과 손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권력 잡은 걸 쳐내죠. 과거에도 김일성이 박헌영하고 경쟁 관계였지만 박헌영하고 같이 6.25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쳐내고 그래서 자꾸 자기네가 권력을 잡아가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정우상 씨가 정치부장인데 저와 같은 관점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북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2월 16일 이재명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날 박홍근은 기자들 앞에 국민과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견결이란 말이 기자들은 격렬이라고 듣고 국민과 격렬하게 싸워나갈 것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가 바로 고쳤습니다. 그게 아니다. 견결이다. 사실 기자들이요 굉장히 국어사전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만드는 게 소설가보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단어를 많이 합니다.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아닌 이상은 기자들보다도 어휘력이 달립니다. 근데 기자들이 견결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격렬이라고 썼는데 그가 고쳐졌어요. 나중에 국어사전 보니까 견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안 쓰죠. 굳세게, 꿋꿋하게, 격렬하게 쓰는데 견결이란 말. 이거 전형적인 북한 말입니다. 북한 헌법에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운다. 주사파애들이 운동할 때, 학생운동 한다고 할 때, 북한서 나오는 그, 개성에서 방송하는 무슨 한민통인가 그 방송 받으면서 용어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근대화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였지 않습니까?
서양 용어들, 우리로선 처음 보는 버스가 들어왔다. 그 버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약간의 이제 일본이 먼저 받았다고 시간이 있으면 일본이 뭐 차라든지 뭐 차를 토대로 승합차 이렇게 번역해주면 그걸 받는데 거의 동시에 받으면은 언어를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한자화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버스,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막 써버리죠. 그리고 서양 문화가 점점 우월해지면 열쇠란 말이 있어도 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렇게 언어가 계속 내가 수입하는 쪽에 그 용어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주사파 사상을 수용하니까 이 박홍근이처럼 견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대오단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을 한참 공부할 때 저도 사실 헷갈렸던 게 총화라는 말이 총화단결이란 말은 우리도 썼어요. 박정희 때도 총화단결이란 말을 썼는데 총화란 말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부 다 화합해서 그런 뜻인데 근데 북한은 이 사상총화, 생활총화, 이 총화를 단결이란 단어라기보다는 비판하는 뜻으로 씁니다. 사상총화하게 되면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고 자아비판하고 상호비판하는 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입가경은 꼴불견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 친구들은 좀 다르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 우리는 점점 우스워지는 걸 점입가경이다 그러는데 원래 한자 뜻으로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곡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경치가 좋으면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건데 우리 거꾸로 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도 한자도 서로 다른 뉘앙스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북한 애들은 비판하는 걸 가지고 총화로 쓰거든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수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당 대표로 계속 있어 달라고 떠받침 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사실 이 개딸들이라든지 민주당 강성 이런 세력들 없고 이런 세력 뒤에는 민노총 주사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북한이 있고 그거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할 때 북한하고 접촉하겠다고 하니까 이화영을 내세워 하니까 이화영을 상대로 북한은 놀리죠. 망신 주고 그다음에 돈 받고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뇌 공작입니다. 여기 갇힌 세력들이 누구를 인질로 잡느냐? 호남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계속 강주 문제를 떠들어갖고 광주를 부풀리고 그리고 상당히 위급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악질로 만들었죠. 전두환은 광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선상도 아닙니다. 글로 떠넘기면서 자기네가 어떤 이게 정당하다는 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권력을 쥐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빨리 잡고 문재인 잡고 김정은 쳐라. 그래야 주사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움직이는 운동권 떠받치는 민노총 조정하는 자통을 규율하는 북한. 그 버글버글한 주사파 정치권에 있는 자들을 속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